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화자와 청자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고 듣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프레젠테이션의 타겟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타겟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은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내용들과 목적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프레젠테이션 들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윗사람이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한 프레젠테이션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타겟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은 이 프레젠테이션도 이야기 구성이 필요하고요. 이 이야기 구성이 완성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근처에서도, 여러분들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이 스토리텔링을 매우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들어봤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잘하고 어떤 방법의 순서대로 해야 잘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지에 대한 필요성 부분이에요. 스토리텔링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 이 이야기라는 이 스토리와 텔링, 말하다의 텔링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조금 극단적인 예로 가볼게요. 이 스토리텔링이 왜 태어났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도 스토리로 되어 있고요. TV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야기의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친구들도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들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를 제일 먼저 떠올려 보시면 그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과 소통이 된다. 소통이 된다는 것은 그 친구와 나의 이야기가 잘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예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와, 아프리카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자고요.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가 지금, 아프리카 지도죠. 아프리카가 이 정도의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수백만 명에 대한 통계 자료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도네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몇 퍼센트가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설득했을 때는
많은 기부금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누군가 말합니다. 7살짜리 아프리카 소녀 로키아의 이야기입니다. 라고요. 이번에는 7살짜리 로키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로키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우리가 이 로키아 이야기를 듣고 수백만 명, 엄청난 사람, 우리가 아까 통계로 말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을 구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이 한 소녀를 구하려고 몇백만 불을 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최면에 빠진 듯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최면에 빠진 듯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은 스토리텔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의 인간의 뇌 구조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뇌 구조가 스토리텔링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돼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이래요. 여러분들이 와,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이 돼지고기는요, 우리가 내 친구들과 같이 가서요, 불판에 올려서, 삼겹살을 불판에 올려서 김치랑 같이 구워서 같이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속에서 냄새를 맡았다고 이야기만 해도 사실 내 머릿속에는 직접 냄새를 맡지 않았는데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아, 우리 삼겹살 내 친구랑 어제 삼겹살집 가서 김치랑 막 고기 쌈장에 싸가지고 먹었어. 멜젓에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아, 고기 향 생각만 해도 행복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냄새를 담당하는 내 부위를 자극하게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삼겹살 향이 이미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가 이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 정말 거칠다. 너 피부 정말 거칠다. 아, 엄마 아빠 손 너무 거칠더라. 네 피부 정말 비단 같다. 아, 너무 손 피부 좋네. 너 얼굴 피부 너무 좋다. 비단 같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촉각 부위도 활성화시켜요. 이렇게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뇌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칠다, 비단 같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머릿속에 떠올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뇌 전체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여있는 물에다가 돌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돌 주변으로 떠오르듯이 수많은 감정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던지는 즉시 감정이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수많은 파동, 감정이나 촉각이라든지 냄새적인 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우리 소비자들, 우리 컨텐츠 소비자들, 레프레젠테이션 소비자들이 우리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일부러라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수업 첫 번째 시간에
사람들이 인간을 눈으로 볼 땐 몇 프로, 귀로 들을 땐 몇 프로, 손으로 들을 땐 몇 프로, 그리고 직접 해볼 땐 몇 프로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음날 기억할 수 있는 게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필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듣기만 하거나 눈으로 볼 때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 내가 체험하거나 직접 말할 때 80%까지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제가 설명드릴 땐 다 이해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혼자 하실 때 막막한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교수님 강의도 그렇잖아요. 교수님 강의 들었을 땐 이해돼요. 괜찮네. 저렇게 하면 좋네. 저렇게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는데? 라는 확신이 팍팍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뭔가 과제를 하거나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해봤을 때 실제로 그만큼 되던가 생각해보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일확천통해요. 자,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예요. 스토리 플러스 텔링의 합성어입니다. 스토리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스토리 여러분들 이야기라고 다 아시잖아요. 텔링,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합치면 되겠죠.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전달하기입니다. 이야기 전달하기를 얼마나 잘할 건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예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스틱커피 시장의 거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자, 여러분들 맥심이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맥심.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맥심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심이라는 브랜드에서는 노란색, 그리고 커피, 스틱커피 요 정도 떠오르실 거라는 거죠. 커피 향도 맥심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떠올릴 수 있어요. 자, 맥심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컨셉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먼저 저희가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이 이야기 전달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 핵심적인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맥심은 커피 한 잔을 비운다. 혼자 한 시간을 채운다. 당신을 채우는 커피 모카 골드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맥심의 모카 골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채우는 커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비우고 혼자만의 시간을 채우고 당신을 채우는 커피입니다. 자, 카누 들어보셨죠? 카누는 맥심의 다크 아메리카노 기준의 스틱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믹스 커피 시장도 있지만 아메리카노 스틱 커피 시장도 매우 강력한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이 카누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는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카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카누. 카누의 TV 광고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카누 TV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고요.
그래서 이 공유의 사이즈도 이렇게 작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누를 마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에 커피를 먹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집으실 수 있으시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시기는 매우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스토리와 텔링도 있지만 only one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전달해야 될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만의 우리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이야기를 기획서를 쓰거나 내용을 전달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획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제안하기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제품만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나만의 이런 해결책들이 우리 제품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유일한 전략들이 이야기로 전달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을 채우는 커피라는 스토리로 이 이야기를 완성시켰다는 거죠. 유일한 커피. 카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페는 많습니다. 작은 카페도 많고요. 하지만 가장 작은 카페라는 거죠.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되실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 만들지? 스토리텔링 할 때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까요?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죠? 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 때나 기획서를 만들 때나 목적이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나 듣는 사람이 정확하면 이 두 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주는 고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화자, 듣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내 프레젠테이션의 디테일을 잡으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고객 프로파일링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만의 유일무이한 차별점 찾기입니다. 우리만의 차별점 어떤 것들인지, 내 기획서의 제안이 차별화된 게 어떤 것들인지 확실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만의 강점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유일무이한 차별점과 첫 번째 화자, 꼭 들어주는 화자만 만족시키면 그 화자도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뭔가 자기 윗선으로 가야 된다면 이 내용을 추가해달라.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더 확장해 달라라고 다음 고객을 생각해서 확장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확신의 기준이란 것이 우리만의 유의미한 차별점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프로파일링만 정확하면 문제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합쳐질 때 우리 프레젠테이션만의 나만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여러분한테 좋을까요? 와, 다른 사람한테 시켰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이 친구한테 시키면 이런 기획서가 나오는구나. 다른 친구들한테 똑같이 시켰는데 이 친구들한테 시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구나. 와, 정말 차별화돼 있다. 이 친구는 차별화된 친구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확신의 기준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지, 이 사람은 이야기를 잘 만든다, 기획서 잘 만드네요, 제안서 내용이 좋네요. 이런 것들의 기준은 차별화되었는지, 그리고 고객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는지,
그것들을 기준으로 제안서를 완성하였는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스토리텔링의 유형을 조금 더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떤 스토리텔링 유형이 맞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획서 전체에 녹이실 수도 있고요. 각각의 포인트에 녹이실 수도 있는데 이걸 광고의 예시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가장 첫 번째는 에피소드형이에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 에피소드라는 것은 CEO,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브랜드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기업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기업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기업의 역사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체험형입니다. 서비스 간접 경험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서비스를 했을 때 내 기획서에 이런 제안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확신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토리텔링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패러디형이에요. 익숙한 스토리를 결합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면 감각이 느껴지는 스토리텔링이 추가되면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촉각, 미각, 시각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스토리텔링이 풍부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냄새, 삼겹살 구이 냄새, 오겹살 냄새, 소고기의 향긋한 냄새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감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만 넣어도 여러분들 팔리는 스토리텔링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각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팔리는 이야기들이 완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왼쪽에는 퍼블릭 요트 투어, 요트 홀리 52톤 구매의 대형 카마이란 프리미엄 요트를 타고 환상적인 부산바다를 다 함께 즐기는 요트 투어고요. 두 번째도 요트 투어인데 이 제품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요트에서 즐기세요. 유네스코 선정 지질 공원도 보고 야생 돌고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다 낚시, 선셋 와인, 야생 돌고래. 어떠세요? 자, 두 번째 사례 보여드릴게요. 엄마, 우리 여행 갈까? 여행지에서 우리는 소녀 감성, 천산여자, 단짝 친구, 잠시 잊고 있었던 몰랐던 나 엄마를 발견한 새로운 여행의 시작. 엄마의 발견. 하나투어 모녀여행. 하나투어 모녀여행. 엄마의 발견. 테마 상품 득점 모아보기. 자, 앞에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타겟도 정확하고요. 첫 번째보다 타겟도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감각도 어떻게 더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이가 나죠? 요트 투어 판매하는 두 여행사의 스토리텔링 어떠세요?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타겟 정확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엄마에 대한 감정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들어감으로써 이야기를 더 잘 팔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활짝 웃는 엄마를 발견하다 모녀여행 로맨틱 요트 투어 타겟과 합쳐서 스토리텔링에 감각이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친구 같은 엄마를 발견하다 모녀여행 커플 요가.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문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문장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에어팟에 감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에어팟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광고입니다. 자, 어떤 스토리텔링이 들어갔을까요? 자, 에어팟은 음악에 집중하고 있고 음악의 세계로 빠지는 듯한 몽환적인 각도를 연출함으로써 이 스토리텔링은 이미지를 보고 내가 이렇게 감각이 빠져들고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에어팟을 끼면 저런 느낌이 되겠구나라는 걸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겟과 감각의 차이입니다.
그것도 사진도 가능하고요. 영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프레젠테이션만의 특징을 담아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